휴머니즘 현상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목회 상담적 실천 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신학대학원대학교 홍준영 박사라고 합니다. 2019년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인류 역사 이래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유기체적인 관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건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글로벌화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갈등 상황과 혐오 등 관계 위기 문제로 발전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폭넓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다종교로 인한 인류의 갈등과 국가 간 또는 한 국가 내에서 경험하는 관계 위기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빠른 변화의 물결을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일민족 국가임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자금의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는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민족 국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 체류 외국인 수가 236만 7천 명을 넘고 있어서 체류 외국인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컬화된 문화 가운데 갈등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강의를 갔을 때 1.5세대, 2세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계기로 인해서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총기 사고가 났던 학교를 방문하면서 그 충격이 아직도 가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을 가진 다문화 가정은 부부 갈등, 자녀 문제와 같은 실질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특히 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들은 인종적으로 다른 부모와의 문화적 갈등은 물론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부정응 문제는 일반 청소년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 교회가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며 그렇다면 갈등과 배제, 분열과 다툼이 양상되고 있는 사회 가운데에서 화해와 연대, 공존할 수 있는 목회 상담적 접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연구 질문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부적응에 대한 목회 상담적 대안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접근으로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성경적인 고찰, 그리고 또 신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문화를 간단하게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으로 정의하는 정의적 개념과 두 번째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부분으로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외모나 겉모습, 성별이나 출신 국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바로 다문화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철학자 테일러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승인의 정치로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은 성경은 인종 간의 민족 간의 차별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그 동등성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들이 한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을 배제하지 않고 돌봄의 대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신학적 접근은 레슬리 뉴비기는 다문화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선교의 시작은 우리의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제의 현존, 곧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데이비드 보시 또한 선교는 본질상 우리 인간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에서 유래한다고 하면서 선교의 근본적인 출발은 인간을 향한 구속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신학의 영향 하에서 선교의 개념은 그 폭이 크게 확장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활동이 선교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다문화 사역을 전개시키기 위한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에큐메니칼 현상과 다문화 정책을 보면 다문화 에큐메니칼 현상의 영향을 보면 사회적 흐름 가운데 다문화 사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에큐메니칼 신학의 영향하에서 교회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모토를 가지고 사회에 대한 담장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인종과 문화, 사회 제도와 생활 방식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 410페이지 에큐메니칼 신학의 영향하에서 사회의 소수 계층에 대한 관심과 약자에 대한 관심, 사회적 불평등과 인권 상실 등 문제 등에 대한 지적, 정의사회 구현 추구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중반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증가와 1990년대 후반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국제교류의 증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에 미친 영향을 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적응에 있어서 차별 및 소외 경험이나 왕따 등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들의 심리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심리사회적 경험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 비교를 보면 411페이지 일본의 경우에는 차별적 배제 모델로서 이민자들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노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화 모델로서 이민자들에게 자신이 태어난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고 대신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의 문화와 언어, 사회적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그들과 차이가 없게 만드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문화주의 모델에서 타문화, 타언어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주의가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며 소집단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의 잠재력과 정당성을 받아들여 소수 집단이 자신의 특수성을 버리거나 완전한 참여를 제한받지 않더라도 주류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간단히 보면 다문화 정책의 근본적 목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낌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는 과정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부적응 현실에 대한 목회 상담적 접근을 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는 왕따, 학교 부적응, 가정생활의 부적응이나 차별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목회 상담적 접근은 에큐메니칼 신학을 근거로 한 다문화 에큐메니즘 입장에서 다름을 인정한 포용적, 목회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치료적 접근을 통한 공존 모델로서 다문화 청소년의 현실치료적 접근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안된 것으로서 욕구 선택에 따라서 행동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 이론에서 욕구를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존과 사랑과 소속감, 힘과 성취, 자유, 즐거움과 재미에 대한 선택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글래스는 책임 있는 행동이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욕구 만족을 방해하지 않는 행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시기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기 위한 자아 정체성 시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탐색하기 위한 시기로서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글래서가 이야기한 내부 통제 심리학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래서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따뜻한 정을 주고받는 관계에 대한 욕구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사랑과 소속감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안정감 있는 소속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다문화 청소년의 공존 모델로서 5가지 모델을 제시하며 공존을 위한 행정의 역할, 그 다음에 공존을 위한 학교의 역할, 공존을 위한 선교의 역할, 공존을 위한 교회의 역할, 교회의 공존 모델 42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5가지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끝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부정에 대한 목회 상임자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고든 올포드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종교적 심성의 전환점이 일어나며 종교의 태도가 변화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가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사회를 차별의 구실로 삼는 것을 내려놓고 한국 사회에 유입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사명은 포용과 존중의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충실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물로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보면 공존의 개념을 공동체에 적용시키면서 서로 돕는 공동체, 또 서로 배우는 공동체, 함께 축하하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콤비벤츠의 개념에서 보면 공동체는 첫 번째, 서로 의존해 있는 존재로서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 두 번째, 서로 다름과 차이를 수용하면서 함께 어울리며 함께 배우는 공동체. 세 번째, 서로 간의 차이나 간격을 뛰어넘어 본래적인 관계인 공동체를 회복하고 함께 축하하며 생명을 회복하는 공동체, 함께 축하하는 공동체. 이 상을 통해서 볼 때 공존하는 공동체는 청소년들이 공동의 장으로 모여서 함께 돕고 배우며 활동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청소년 공동체를 이러한 공존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천적 대안으로 첫 번째로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편견 없는 마음, 두 번째로 지역 협의체와의 긴밀한 접근으로서 이해와 수용을 위한 긍휼의 마음, 세 번째 현실치료적 접근으로서 목회 상담, 네 번째 실천 신학적 접근으로서 공존의 장으로서의 초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논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